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오늘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즉 검수완박입법이 법사위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다투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는 기각 결정을 내려서 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의 검수완박법 네. 이 판결 아주 정치권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네. 결과는 하나는 인용하고 하나는 기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것을 가결한 것.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이게 회부돼 갖고 투표를 한 행위 자체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확실하게 맨 마지막에 들어야지. 중간에 속보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인용됐다고 하니까 저도 야 검수완박법이 이제 그렇죠. 무효로 됐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속보 이렇게 나와서 이 법이 완전 무효화되는구나 하고 혹시나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이 무효 확인 청구가 또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권한 침해 확인 청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소가 무효냐 이게 청구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는 지금 5대4로 그러니까 권한 침해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5대4로. 그런데 그러면 무효냐라고 했을 때 무효는 또 5대4로 기각을 시켜버려요. 4대5죠. 어디서 4대5. 그러니까 4대5. 기각이 5대4. 예, 기각이 5대4죠. 기각이 이제 5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법사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용이 된 거죠? 네. 부분 인용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일부 인용이 된 거죠? 예, 일부 인용이죠.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즉, 이 민영배 등 위장 탈당을 시켜서 이 소위라는 당권 조정 소위. 당권 조정 소위에 만든 어떤 취지를 위배했다. 즉, 그러니까 이 여당이, 그러니까 자수당과 소수당을 해서 소수당 의견을 그만큼 이 쟁점 법안에서 담아내라. 서로 협상을 해라. 협의를 하라라는 게 이 취지인데, 지금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지금 그 야당 몫으로 이 소위에 집어넣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이 가결을 선포한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법원에서.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지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소송을 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구인은 국민의힘의 유상범 전주의 의원 아닙니까? 네네. 이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기각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효력은 유지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대개 지금 헌재에 들어온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헌법 기관 간에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서 서로 침해를 했다거나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달라. 그것을 구획시켜달라 정확하게.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1997년, 2011년에 각각 그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경우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인정을 했어요. 인용을 했어요. 똑같구만. 절차적 하자를 인용을 했는데 다만 효력은 정지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 사법부라는 쪽에서 권력에서 입법부의 권력을 어디까지 사실 재단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을 헌재 재판관들이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국회 법사위에서는 안건조정소위를 비정상적으로 네네. 구성을 했고 네. 또 전체회에서 발언 기회도 안 주는 네네. 그런 그 입법권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를 한 건 네. 맞는데 네. 이제 정작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효시키는. 본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정부인들을 네네.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네. 토론도 하고 그 표결에 참여해갖고 결론이 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런 그 표결권이라든가 입법권에 침해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법안 그 가결 선포 행위는 가결 선포 행위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기각당한 거죠. 네, 기각당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예, 예. 기각이 당했어요. 헌법 재판관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 절묘하게 정말 진보 보수가 4대4로 나뉘더라고요. 딱 나뉘어져 있네요. 딱 나뉘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 4건 그러니까 법사연정 가결 선포 행위에 권한 침해 확인 청구, 무효 확인 청구, 그다음에 국회의장 가결 선포 행위에 권한 침해 청구, 그다음에 무효 확인 청구 이 4건으로 봤을 때 이미선 재판관이 딱 한 건만 인용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즉 법사위원장의 권한쟁의 확인 청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용편을 들어서 5대4로 인용이 됐는데 나머지는 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다 기각 쪽에 손을 들어줘서 5대4로 기각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은 진보, 좌파 이 라인들이 아주 딱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최근에 한두 명이 보강이 되면서 보수 쪽이 조금 늘어난 측면은 있는데 오늘 이 현재 결정 내용을 보면은 유남석, 이석태, 김기용, 문영배 네. 이 4명은 다 진보 쪽이란 네,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보 쪽이니까 예, 진보 쪽이죠. 기각. 양쪽 다 기각을 한 거예요. 예, 다 기각을 했죠. 예. 4건 다. 반대로 이선혜, 이은혜, 이중석, 이영진 이 네 재판관은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양쪽 다 인용을 한 거예요. 다 인용. 법사위든 본회의든. 모든 걸 다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미선 재판관이 하나는 인용해주고 하나는 기각을 했는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 그 법 처리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효력 다툼인데 효력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법사위에서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거 그건 맞지만 그게 이제 법안 전체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또 양쪽이 할 말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즉 국민의힘에서는 커봐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지금 침해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헌법재판소도 이게 문제가 없대 그냥 효력이 있는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라 그럴까요? 명분은 국민의힘이 얻었으나 실리는 민주당이 택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돌아보면 앞으로 이렇게 위장 탈당은 쉽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번에 그게 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아주 명백히 헌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위장 탈당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6개 범죄 그동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법 위반 사범, 대형 참사, 방위산업 범죄 이 6개에서 4개는 빠지고 부패, 경제 범죄 2개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가 축소된 거, 그거는 이제 불변이 된 것이죠. 9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만약 효력까지도 인용이 됐다면은 원유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건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법무부에서 좀 보완을 했죠. 보완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등의 등자에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시행령으로 보완을 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사실상 정당성을 얻어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의 의원이 대표를 해서 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네네. 이것에 대한 소를 헌재에다 직접 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헌재. 예, 예.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심의를 제대로 하고 표결을 하는 절차를 지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인데, 법무부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낸, 그리고 검사 일부도 따로 이렇게 그 낸 이 권한쟁의 심판은 이 입법부가 검사의 그런 수사권을 지금 많이 침해를 했다. 즉,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검사의 소추권이 당연히 수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수사 없이 뭐 그냥 공소만 뭐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검사의 어떤 역할로만 헌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적인 부분을 예, 한동훈 장관이랑이 제기를 한 거죠. 네네, 그게 위헌이라는 게. 예. 검사한테 소추권이 검사한테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 소추라는 것은 소추를 하려면 그 이전에 수사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 수사권을 없앤다는 게 헌법에 규정된 그 소추권의 수권을, 예. 본질적 의미를 위헌을 침해한 거다. 그런 내용인데 네네. 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하라는 게 이제 자격이 되느냐. 네, 무슨 네. 소를 낼 예, 때 예. 소를 낼 자격이 있느냐. 당신 무슨 자격으로 소를 내서 그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법무장관은 수사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낸 거, 검사들도 냈는데 예, 예.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권한쟁의는 국가기관뿐이야. 기관만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또 피해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위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격 자체가 안 된다. 네네.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소를 낸 것까지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내용적인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래 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육책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낸 셈이 됐거든요. 원래 검사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말씀하시지 법무장관이 실질적으로 소추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 피해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죠. 예, 뭐 예. 법률적으로. 예. 소를 제기하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지금 뭐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헌재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서는 만약에 효력 정지까지를 포함한 어떤 인용 결정이 나면 큰 파장이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양쪽 다 손을 들어줘 버려가지고 무승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승부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방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종지부가 찍혀지지가 않은 셈이 돼버렸어요. 네. 양쪽 다.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해야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이 법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이 정당하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공방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할 수가 없는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이런 식의 절차적 하자를 하는 것은 힘들어졌다. 이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아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민이 할 말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할 말이 있죠. 민영배 가치로 그렇게 유장탈당해가지고 뭐 안건 조정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야당이면서 아닌 척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야당에 편들어주는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